일단 교재가 출판된 게 별로 없어서 실은 이제 나름 알려진 책들 중에서는 지금 개념 원리가 유일하게 출판된 책이거든요. 그리고 RPM도 아직 안 나와서 일단은 RPM 그 예전 버전으로 쌤이 지금 프린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아직 프린트가 조금 덜 돼서 일단은 어차피 이건 급한 거 아니니까 이따가 그냥 한 번 해줄게. 인쇄 중이라서 조금만 이따. 그러니까 이전 RPM 중에 이야기를 좀 하면 자 봅시다. 쌤이 일찍 나와서 준비한 건 맞는데 스탠드 이슈를 까먹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하라는 걸 공부하게 될 건데 기하가 이제 뭐 사실 도형이지 도형인데 그냥 순수하게 도형은 좀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단원이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원이 2차 곡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이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 공간 도형은 뭐 입체 도형을 이야기하는 거고 공간 좌표는 이제 우리가 평면 좌표 x축 y축이 있는 이제 평면 좌표에서 축이 하나 더 늘어나서 이제 z축이라는 게 생기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단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원이 이제 벡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쌤이 RPM을 좀 이따가 저기 인쇄한 줄 건데 안녕 슬아야 이제 줄 건데 이제 거기서는 여기가 1단원인 건 똑같아. 근데 이제 요 단원이 원래 3단원이었거든. 그리고 이 단원은 2단원 그러니까 단원 순서가 바뀐 거지.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저기 그 벡터에서 평면만 다뤘거든. 너희 때부터 벡터에서 공간을 다룬단 말이야. 공간을 다루려면 공간 도형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단원 순서가 바뀌는 거지. 이렇게. 더 옛날에는 평면 벡터 다른 배우 공간 벡터 다른 배웠는데 그럼 이제 1단원의 2차 곡선 2단원의 평면 벡터 3단원의 공간 도형 4단원의 공간 벡터였거든. 지금은 그냥 벡터를 한 번에 통으로 배우게 바뀌면서 이렇게 단원 순서가 조정된 거야.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너희들한테 일단 쌤이 이제 RPM 주면 RPM이 이제 1단원 3단원으로 읽으면 그냥 있을 거다. 그 정도만 그냥 인지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요 2단원은 지금 그 RPM이 그 홈페이지 확인을 해보니까 뭐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그 출판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1, 2단원을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를 이제 구버전을 하고 3단원은 이제 출판되는 걸로 해서 하면 적당히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쌤이 이제 뭐 명백 연산 뭐 이런 걸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기하는 진짜 자료가 너무 부족해서 그때 얘기했지만 개성은 아예 시험도 안 쳤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 센은 나왔는데 아마 내가 기억하는 라이트 센 이런 책도 안 나오고 출판되지 않은 책이 엄청 많아. 기하가 너무 안 팔렸어. 그래서 이제 자료 자체가 매우 부족한 상태였어.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그 민지우 양 확인 좀 해줄래? 응? 자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개념은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자 일단 우리가 이제 2차 곡선이라는 파트를 하게 될 건데 이 2차 곡선은 이제 말 그대로 관계식이 2차식인 모든 곡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차 곡선들이 총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다룬 게 총 4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원이고 두 번째가 포물선이고 세 번째가 타원이고 네 번째가 쌍곡선인데 오늘의 목표는 이제 포물선과 이제 타원을 이제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은 뭐 1학년 때 이미 했으니까 하지 않을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쌍곡선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차 곡선이라는 말 자체에서 어느 정도 드러나다시피 얘는 기본적으로는 도형의 방정식의 다음 단원이야. 도형의 방정식의 다음 단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거기에다가 이제 중학교 도형의 성질이 쓰였던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쓰이겠지. 이렇게 약간 그런 식의 느낌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도형의 방정식에서 중요한 모든 것들이 다시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거기에서 연결되는 이제 이야기들 중에서 이제 섞어 쓸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형의 방정식을 다룰 때 기본적으로 어떤 컨셉을 다뤘어? 도형 그 자체로 다루기보다는 뭐로 많이 다뤘어? 식으로 많이 다뤘잖아, 맞지? 근데 그렇다고 도형의 성질들을 무시하진 않았단 말이야. 마찬가지야. 오케이? 그리고 사실은 여기는 조금 더 도형이 중요한 것 같긴 해. 이제 뭐지? 도형의 방정식 단원에 비해서는. 자, 그러면 뭐 자잘한 얘기가 있는데 그냥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포물선부터 시작을 할게. 자, 포물선은 결과적으로 그러하다는 얘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면 한 정점 F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정직선, 정이라는 단어가 없을 때는 그냥 고정되었다는 느낌을 생각해줘. L이 있어. 근데 1호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모임, 자취 다 똑같은 말이야. 근데 이제 쌤은 이제 그 자취라는 표현 조금 더 익숙해서 자취라고 쓸게. 그냥 집합이랑 똑같은 말이야. 오케이. 자, 어쨌든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이제 정직선, 직선이 하나가 있고, 기왕이면 보통 이제 x축이 수직이 되도록 많이 그리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 점점이 있어요. 이렇게 점이 있는 거지. 보통 이 친구를 이제 F라고 부르고, 이제 그 초점이 영어로 뭐지? 초점? 포커스. 다 아는 단어잖아, 맞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F라고 씁니다. 직선은 보통 이제 라인이니까 L이라고 쓰는 거지. 근데 우리 뭘 찾냐면 이 F라는 점으로부터의 거리와 직선 L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을 찾는 거거든. 어디가 같아 보여? 제일 눈에 띄는 건 여기잖아. 가운데. 근데 항상 우리가 점과 점 사이 거리가 그냥 연결하면 되잖아, 맞지? 근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어떻게 재는 거였지? 점에서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린다, 맞지? 그리고 그 길이를 거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저기 딱 가운데 잡으면 요 길이랑 어떨 수밖에 없어. 정확히 같을 수밖에 없지, 맞지? 오케이? 그런 점을 하나 잡았어. 그러면 이 점은 이제 저 포물선 위에 점이 될 거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점이 이 점이거든. 이 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정확히 같게 되는 요렇게 점을 잡는 거지. 그럼 요 점도 포물선 위에 점일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거리가 계속 같아야 되니까 이쪽 길이를 조금 늘리면 이쪽 길이도 조금 늘어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겠지. 이거 다 수직입니다, 사실.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도 같다 이렇게 잡히겠지.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이쪽에서 이렇게 길을 갖게 되는 점을 잡을 수 있었다면 반대쪽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요렇게 길에 같은 점을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네들을 다 연결하면 어떻게 돼? 얘네들을 다 연결하게 되면 이런 곡선이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야. 그걸 못 그렸지. 잘 그렸다 합시다. 어쨌든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저걸 뭐라고 부르겠다고? 포물선이라고 부르겠다고. 왜 포물선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건 아니야, 맞지? 그냥 이제 저렇게 하면 사실은 관계식이 2차식이 나와. 그러니까 2차 함수와 똑같은 식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포물선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요 F를 아까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초점. 오케이. 그다음에 L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 얘는 말 안 했지. 얘는 이제 준선이라고 불러. 준선. 뭐 기준이 되는 선이라는 뜻이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 초점을 지나면서 준선의 수직인 직선을 하나 그리거든. 초점을 지나면서 준선의 수직인 직선을 그려. 그리고 이 친구를 가리켜서 축이라고 불러. 사실은 2차 함수의 대칭축과 똑같아. 그러니까 괜찮지? 그리고 축과 곡선의 교점을 가리켜서 꼭지점이라고 불러. 원래 2차 함수의 꼭지점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 지금 내가 그린 그림은 2차 함수를 y는 x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그림하고 똑같아. 즉 무리 함수의 반쪽하고 똑같아.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실력 똑같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를 이렇게 눕혀놨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자, 봅시다. 일단 요거는 그냥 용어에 대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포물선이 정의되는 방식과 그때 용어 4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뭐 네 가지지? 처음에 초점 어딘지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준선 그리고 축 꼭지점 이렇게 네 개를 체크하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그리고 사실 쌤이 아까 조금 이제 애매하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는 문제의 어려운 단계를 처리하는 건 다 정의야. 오케이. 계속 강조할 거야. 쌤 여기 써놓은 거 보면 이따가 보면 이제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엄청 강조하거든. 사실 수능에서 얘가 어렵게 나올 때는 다 정의 문제였어. 계산 더러운 문제 있지. 근데 그거는 풀이 가장 일부인 거고 출제 그 문제 해결의 포인트는 대부분 2차 곡선은 정의야. 정의 진짜 중요해. 괜찮아? 다시 정의가 뭐라고? 여기 이제 초점이 있고 준선이 있는데 이 곡선의 임의 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을 때 그런 점들의 자취를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턴 넘어갑시다. 이제 용어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턴 넘어갈 건데 뭐 거기 쌤이 참고라고 그 강의 노트에 참고라고 그려놓은 거는 그 이제 원이 있고 이제 원에 접하는 직선이 하나 주어지게 되면 이제 그 파란색 직선 L을 준선으로 삼고 그 다음에 거기 동심원이 있는 거잖아. 즉 중심이 같은 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가운데 원의 중심을 F라고 잡게 되면 그러면 비례 같은 점들 내가 일일이 다 표시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한 칸, 두 칸, 세 칸 이런 직선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부터 거리가 1, 2, 3인 원들이 있는 거니까 결국은 거리 같은 점들을 하나 연결하게 되면 저런 곡선이 그려지고 그 친구들을 우리는 포물선으로 부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지? 내가 그걸 칠판 다 그리고 있으면 이제 시간 한 세월 갈 거 아니야, 맞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그림 이제 그려놓은 걸 하겠습니다. 오케이? 참고로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옮긴 거야. 그러니까 교과서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교과서에 있는 건 아니고 있는 교과서가 있는 거지.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강의 노트 두 번째 페이지로 갈게요. 당연히 우리는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어쨌든 어디에서 넘어오는 거라고 도형의 방정식에서 넘어오는 거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곡선을 이제 도형의 방정식으로 넘어가서 다루겠다는 거죠. 즉 관계식을 얻겠다는 거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2차 곡선을 다루는 방식은 그 함수를 배우는 거가 매우 유사해서 처음에 기본형, 그 다음에 표준형, 그 다음에 일반형으로 넘어갈 거예요. 기본형은 뭔가 이제 중심이 원점이거나 꼭지점이 원점인 그런 이제 도형을 이제 그 기본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해서 자 일단 해봅시다. 포물선의 방정식의 기본형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 뭐냐면 이제 저기에서 똑같은 그림에서 꼭지점이 원점이길 원해. 준서야, 꼭지점이 어디라고? 원점이길 원한다고. 그러면 초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초점의 좌표를 여기를 이제 F라고 할 거고 P, 0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약간의 센스. 네가 저기 그 준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면 좋을까? 꼭지점이 원점이 되려면 내가 여기를 지금 P, 0이라고 잡은 거잖아, 맞지? 근데 꼭지점은 준선과 초점이 무슨 점이 돼야 돼? 중점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 꼭지점이 그 딱 거리가 같게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가 P, 0이고 얘가 원점이 꼭지점이 되려면 딱 반대쪽에 준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준선은 이렇게 선이 그어져서 여기는 x는 마이너스 p 직선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잡히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렇게 거리가 같아져서 요 점이 이제 포물선 위에 점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여기 거리 갖게 되는 점 적당히 잡아서 하고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지겠지. 괜찮지? 우리 이 친구의 관계식을 지금부터 유도를 해볼 겁니다. 자,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위에 점을 P라고 하자. 도형의 방정식 유도하는 건 기본 패도 똑같아. 여기 x, y라고 하고 x와 y 사이의 이제 등식 관계를 유도하는 거지. 자 그러면 PF랑 누구랑 길이 같다고? 석조랑 누구랑 길이 같다고?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근데 준선까지의 거리는 직선까지의 거리는 항상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최단거리. 즉 수선의 반을 내리고 그 수선까지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수선방 내리고 요 길이랑 같대. 요렇게 가는 거거든. 오케이. 요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볼까? H의 좌표 어떻게 되지? H의 좌표
쓰라 h의 좌표. 마이너스 P, 그렇지. 마이너스 P컴은 Y. X좌표는 마이너스 P인 거고 Y좌표 똑같으니까 P가 돼야 Y가 돼야 되겠지. 맞지? 그러면 이제 관계식을 만드는 거지. 즉 우리가 얻은 식은 PF는 PH, PF는 PH. 자 해봅시다.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루트는 X 더하기 P의 절대값이다. 사실 쌤이 지금 그림 그리면서는 초점이 이제 Y축 오른쪽에 있잖아, 맞지? 사실 초점이 Y축 왼쪽에 있어도 괜찮거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유도할 때는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주는 표현을 이제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제곱해서 전개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조금만 암산하자. 여기 x 제곱 있지. 여기 x 제곱 있지. 맞지? 여기 마이너스 2px 더하기 p 제곱. 여기 더하기 p 제곱 날아갈 거야. 그럼 뭐야? 마이너스 2px 더하기 y 제곱은 2p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y 제곱은 4px 이렇게 만들어져. 여기가 괜찮니?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 이차함수 관계식 가장 기본적인 형태 뭐야? 준서야. 이차함수 제일 기본. y는 x제곱이잖아, 맞지? 우리 친구 y는 x 대칭 이동하면 뭐라고 관계식이? x는 y제곱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맞지? 이게 함수의 관계식은 아니지만 도형의 방정식인 건 맞다, 맞지? 애초에 원방도 어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잖아, 맞지? r제곱이 참 뭐 1이라는 표현 적절하지 않긴 하겠다. 어쨌든 이것도 도형의 방정식은 맞죠? 자 근데 봐봐, 이 식이랑 이 식의 형태가 어때? 똑같잖아, 맞지? 오케이. 근데 p가 얼마인 거야? p가 4분의 1인 거지, 맞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친구의 모양을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불렀다면 이 친구의 모양도 당연히 대칭 이동시켰다고 모양이 바뀌진 않을 거 아니야, 맞지? 똑같이 포물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니? 그러니까 방금 저렇게 정의한 저 도형이 포물선이 된다는 걸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 괜찮지? 오케이.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도형의 방정식을 얻었어. y제곱 4px. 얘가 이제 포물선의 방정식의 기본형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제일 이제 기본이 되겠지.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따가 이제 y, x 대칭 이동 시킨 것도 하긴 할 건데, 그러니까 다시 이차함수 돌아가서 할 건데, 이 단원에서 얘가 중요할 것 같아? 이차함수가 중요할 것 같아? 상식적으로. 이차함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미 많이 해왔다, 맞지?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 y제곱 4px 꼴에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여기가 괜찮지?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냐면 조건을 주고, 즉 정보를 주고 포물선 방정식을 유도했어. 그럼 거꾸로 우리한테 시키겠지. 포물선의 방정식을 주고 초점 찾고 중선 찾고 꼭지점 찾고 축 찾으라고 하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제 그걸 해봅시다. 첫 번째, 초점은 어떻게 된다고? 초점은? 초점이라고 쓰지 맙시다. 이제 F라고 쓸 거냐? F는 뭐가 돼? 이걸 보고 찾는 거야. 항상 여기 4px에서 저 P를 보고 P, 0을 찍는 거야. P를 보고 X는 마이너스 P를 찍는 거지. 그리고 꼭지점은 기본형에서는 원점이고, 물론 이 친구가 이 친구의 중점이라고 생각해도 매우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축은 여기서는 X축이 되겠지. 혹은 Y는 0 직선이 되겠지. 꼭지점을 지나면서 준선의 수직인 직선이 축이야. 형이랑 내가 말했지? 축이 뭐라고? 꼭지점을 지나면서 준선의 수직인 직선이 축이야. 괜찮지? 오케이. 말이 좀 다 써줄까? 축은 꼭지점을 지나면서 꼭지점 지나면서 준선의 수직이지. 준선의 수직. 근데 진짜 지우 왜 안 오지? 자, 어쨌든 꼭지점 뭐지? 꼭지점. 꼭지점은 초점과 준선의 중점. 이렇게 찾는 거거든. 근데 이게 실제로 나중에 엄청 중요해. 그러니까 문제 풀이의 퀄리티에 영향을 주는 거야. 엄청 중요하진 않은데 못하는 게 쉽지 않아서. 자, 여튼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좀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y 제곱은 8x 이렇게 줄 거야. 그리고 이제 초점 찾고 준선 찾으래. 보통 거의 이제 초점 준선 두 개만 없는 편이거든. 초점 뭐지? 초점 P가 얼마? 2. 그럼 2,0. 선생님 너무 쉬운데요.
그렇게 잘해주면 좋을 것 같아.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가 되어서 이렇게 된다. 괜찮지? 오케이. 그림을 그리래. 그 다음에 이제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0 찍고 여기 마이너스 2 해서 준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그 사소한 이제 뒤에 써놓긴 했는데 사소한 잡템 중에 하나가 그 뭐지? 요 길이가 1대 2인 점을 반드시 지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요 길이가 1대 2인 점을 이제 반드시 지나게 돼 있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p, 2p라는 점을 항상 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거든. 도형이 방정식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지난다, 대입하면 성립한다야.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어때? 성립한다는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사실은 쌤이 어떤 생각을 항상 하면서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요 길이의 2배가 되는 점을 잡고 요 길을 지나가도록 이렇게 그려. 왜냐면 곡선을 이쁘게 그린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 그래서 근데 이제 기하다 보니까 그림을 이쁘게 그리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들이 생겨.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이게 내가 기하적 해석을 하려면은 그림이 그래도 합리적으로 그려져야 될 거 아니야. 합리적이지 않게 그려지면 진짜 안 보이는 일이 생겨. 가야 많이 졸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하나 더 해볼까? 거기 얘를 보니까 y 그냥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6x 이렇게 줘줬어. 준서야. 그럼 p가 얼마니? p가 마이너스 2분의 3. 이거 찾으면 이제 초점 찾고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지. 준선 찾고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0을 여기다 찍고 그 다음에 그리고 잡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다 똑같이 그리고 있어 사실. 스케일은 중요한 게 아니라서 어때 축소하면 되는 거니까. 괜찮지? 쓰라 잘 이해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뭐 첫 번째라고 치게 되면 두 번째는 이제 이 친구를 y는 x 대칭한 걸 이제 하면 되겠지. 사실 이제 우리가 y는 x 대칭을 해서 보통 해설이나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이걸 이제 축을 그 준선을 아니지 초점을 y축 위에 점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준선을 이제 y축 위에 수직이 되게 그려놓은 다음에 식을 다시 유도하거든. 근데 그건 이제 낭비인 것 같아. 그냥 바로 y는 x 대칭하면 되지. 이제 y는 x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관계식이 뭘로 바뀌겠어? x 제곱은 4py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괜찮니? 그럼 이제 이 친구는 거꾸로 어떻게 될 거냐면 원래 초점이 0,p였으니까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p, 0이었으니까 대칭 이동하면 0,p가 될 거고 준선은 원래 x는 마이너스 p 직선이었으니까 y는 마이너스 p 직선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그래프 그려지게 되기를 여기 이제 f가 될 거고 준선이 이제 y는 마이너스 p가 있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그려지게 되겠지. 괜찮니? 이건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 정도만 해볼까? 예를 들어서 x제곱은 12y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초점이 뭐니? 초점이 p가 얼마야? p가 그러니까 3이잖아, 맞지? 4py니까 항상 그러면 이제 0,3 찍고 나는 준선은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턴입니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표준형 넘어가겠습니다. 표준형. 자, 표준형은 평이동된 형태를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y 제곱은 4px라는 이제 포물선이 있습니다. 이 친구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y-n의 제곱은 4p x-n 이렇게 되겠지. 자, 그때 이제 우리가 항상 체크하는 건 일단 초점과 준선이 기본이야. 그리고 꼭지점까지는 보통 체크하는 편이고 축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거든. 그래서 일단 체크해 봅시다. 얘는 뭐라고? 뭐야? 얘는 뭐라고? x는 마이너스 p. 꼭지점 뭐라고? 원점이야. 자, 그러면 해봅시다. 여기 초점 뭐가 되지? 그냥 점의 이동이니까 p 더하기 m, n이 될 거야.
그 다음에 L은 L은 어떻게 되지? L은 어떻게 되지? 이거는 점이야 도형이야? 알잖아. 도형의 도형 맞지? 도형의 이동으로 써야 돼. 그러니까 우리 도형의 이동 어떻게 한다고 했지? 점의 이동은 더하기 하는 거잖아. 그냥 평이동하면 맞지? 근데 도형의 이동은 빼기 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x 대신에 x-m 대입하는 거야. y 대신에 y-n 대입하는 거야. y가 없어서 대입도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x-m만 작용하는 거지. 괜찮지? 그럼 마이너스 m을 넘기면 어떻게 돼? x는 m-p 이렇게 되지. 혹은 뭐 마이너스 p 더하기 m 쓰는 게 더 보기가 좋을 거야. 오케이? 꼭지는 뭐 어떻게 꼭지? 이건 점의 이동이니까 m, 1이 되겠지. 그러니까 괜찮니? 순서 자리하고 있어? 자, 여튼 그러니까 뭐 적당히 하나 그려보고 그 다음 준선 뭐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이 친구를 이제 x축으로 뭐 두 칸 정도 그 다음에 여기를 한 칸 정도 옮겼다 보시자. 이 친구가 이제 새로운 꼭지점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가 초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준선이 되겠지. 근데 내가 정확히 이 길을 만약 두 칸이라고 생각하고 옮겼다면 여기 원래 이제 x는 마이너스 p 있었던 게 어떻게 된 거야? 두 칸 이렇게 옮겨오는 거잖아, 맞지? L은 x는 마이너스 p 더하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야. 원래 초점이 p, 0이었다고. 그러니까 그걸 두 칸 이렇게 옮겨오고 위로 한 칸 올라갔다고 치면 얘는 뭐 p에다가 2를 더하고 1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꼭지점은 당연히 2, 1일 거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괜찮아? 그러면 이런 걸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이제 식이 주어지는 거야. y 더하기 1의 제곱은 마이너스 12y 이렇게 할까? 이거 초점 준선 꼭지점 찾아보래. 12y가 아니지. 마이너스 12x. 이것도 순수 조금 바꿔서 빼기 3 이런 식으로 씁시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제 초점 찾고 준선 찾고 꼭지점 찾으래. 어떻게 할까? 사실 쌤도 이제 아마 좀 진행하면 이제 암산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는 쌤도 암산을 못 합니다. 하면 이제 쓰는 것보다 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함수에서 평이동하기 전 함수에서 함수가 아니고 도형에서 평이동한 도형의 그 정보를 찾는 거지. 안녕. 이것도 소영이도 안 왔어. 이거 너무 생각해보니까. 자,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지? 여기가 f가 마이너스 3,0이 될 거고, L이 x는 3이 되겠지. 그리고 꼭지점이 0,0일 거야. 이 친구를 어떻게 한 거지?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변동한 거잖아. 이 친구는 0,-1이 초점이 될 거고, 준선은 x 대신에 x-3을 대입해야 되니까 x는 6직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0,0이었으니까 3,-1이 되겠지. 요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어렵지 않지, 맞지? 그러면 선이가 좀 늦게 와서 쌤이 조금만 커버를 해줘야 될 것 같거든. 잠시만. 거기 13페이지에 1번, 2번, 3번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13페이지에 1번, 2번, 3번을 풀어보십시오. 내가 좀 빨리 풀면 뒤에도 조금 보고 있도록 하십시오. 그럼 잠깐 봅시다. 여기 우리가 2차 곡선이 사실 이렇게 네 가지를 배울 건데 그 중에서 이제 포물선을 먼저 하는 거거든. 포물선이 이제 기하적으로 정의될 때 어떻게 되냐면 한 정점을 F라고 하고 한 정직선을 L이라고 했을 때 그 둘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가 포물선이 되는데 실제로 그건 이제 확인해 보면 되는 거거든. 자,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F라는 점이 있고 여기 이제 L이라는 직선이 있을 건데 이 친구가 이제 정점, 이 친구가 정직선인 거야. 그리고 이 친구와 이 친구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을 했는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그냥 거리잖아, 맞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해?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이제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요 점은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은 점인 거 맞지?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을 수밖에 없잖아. 중점을 잡으면 요 점 그리고 이 위로 이렇게 잡아서 이 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이 점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을 잡는 거야. 또 이 길을 조금 늘리고 이 길을 조금 늘리게 되면 결국 같은 점들이 계속 생길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걔네를 쭉 연결하게 되면 이런 도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리고 당연히 반대쪽으로도 이 길이와 이 길에 같게 되는 점들이 있을 테니까 똑같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괜찮아?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때 이 F라는 점을 이제 초점이라고 부르고 이 정점, 그 다음에 이 정직선을 밝혀서 이제 준선,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해서 준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초점을 지나면서 준선의 수직인 직선을 축이라고 하고 사실은 이제 이차함수의 대칭축과 같은 기능을 가져서 결국 대칭성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축과 그래프의 곡선의 교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도형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것처럼 혹은 함수 안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기본형이라고 부를 거고, 그때 이제 우리는 이제 이 포물선에서는 꼭지점이 원점인 곡선을 이제 기본형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기본형의 관계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가장 기본은 뭐였냐면 거리가 같아요. 점으로부터의 거리와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래서 족을 만족하도록 적당히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이 곡선의 임의의 점을 내가 P, X, Y라고 잡자는 거지. 그리고 나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를 풀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길이는 점점 거리를 하면 되고 이 길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얘가 이제 축의 수직인 직선이라서 좌표를 그냥 이렇게 간단히 표현해 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PF랑 PH를 갖다를 해서 열심히 풀게 되면 이런 관계식이 나와. 그러니까 저게 바로 이제 포물선의 방정식의 기본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괜찮아? 그리고 나서 이 친구를 y는 x 대칭 이동하면 뭐가 돼? x제곱은 4py가 되지. 맞지? 근데 생각해봐, 저건 무슨 관계식이지? 이차함수 관계식이야. 그치?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y는 x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고 해서 모양이 바뀌진 않잖아. 즉 이 그래프는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모양은 똑같다는 얘기야. 괜찮니? 그래서 이제 얘를 그래서 포물선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정보를 주고 관계식을 얻었는데 이 관계식을 바탕으로 거꾸로 초점이 뭐고 준선이 뭐고 축이 뭐고 꼭지점이 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쏘는 게 요 얘기야. 다시 이 정보를 주면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친구를 평이동한 게 이제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근데 그냥 도형의 이동이라서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은 거. 자, 그러면 이제 공간이 조금 애매한데 약간만 지우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사실 할 얘기들이 좀 많은데 자, 아직 더 했어? 다 한 줄 알았는데. 아니 잘 돼? 준서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뭐가 잘? 어색해? 어디게? 그건 정상. 이건 잘 되고 있어? 이거 좀 못 버린다. 네? 좀 못 버린다. 야, 꼭지점이 왜 거기다 붙었어? 꼭지점이 원점이 지금 초점이잖아. 이건 초점. 왜 초점을 꼭지점으로 삼아버려? 나오자. 여기가 초점, 여기가 꼭지점. 사실은 저기 이제 왜 초점이라고 부르냐면 그 치과 가면 쓰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빛을 이렇게 쏘잖아. 그러면 빛이 이렇게 모여. 빛을 이렇게 쏘잖아.
빛이 이렇게 보여. 그래서 사실 저걸 초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나중에 그 이제 2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저거 다 배울 거예요. 해야 되는 얘기라서. 실제로 2차 곡선이 현대과학에서 엄청 많이 쓰이거든. 그러니까 저거는 치과에서 뭐지? 너희들 이 속을 볼 때 저런 원리를 이용해서 레프렌즈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뭐 타원들 이야기 할 때 엄청 많이 써요. 허블 많은 경우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타원이랑 쌍곡선을 섞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하죠. 여하튼 지금 당장은 이제 직선 해야 할 수 있는 얘기라서 지금 그냥 넣을 합시다. 자, 약간 딴 얘기였습니다. 적읍시다. 허이. 괜찮아? 아니 잘 이해하고 있어. 거기 쌤이 3페이지에 강의록 3페이지에 참고라고 써놓은 거 있잖아. 참고라고 써놓은 거. 좀 중요합니다. 자, 초점과 준선의 중점이 꼭지점입니다.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초점과 준선의 중점이 꼭지점이야, 꼭지점. 그리고 이 초점과 준선 사이 이 거리가 이제 P의 2배입니다, 항상. 절대값 P의 2배지. 왜냐하면 P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중요해. 이게 어디다 쓰이냐면 이런 거거든. 예를 들어서 F가 3,2고 그 다음에 준선이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졌어. 이때 이걸 가지고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괜찮아? 내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야 사실. 아니 뭐 무조건 나오는 유형인 거지. 근데 뭐 중량이 나오지 않고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쌤 여기서 강조를 아마 잘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지점이 기준이야. 표준형에서는. 왜? 꼭지점이 뭐랑 일치해 정확히. 평행이동된 정도가 일치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 찾는 게 중요하거든. 자, 해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준선을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 그리고 여기에 이제 3,2가 있단 말이야. 이게 초점인 거잖아. 그럼 이 둘의 중점이 어디야? 중점. 저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중점의 좌표는 이제 1,2가 되겠지. 얘가 꼭지점이잖아. 얘가 편유동된 정도를 나타낼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그 준선이 뭐냐? 준선이 x축의 수직이니까 즉 다시 말해서 축이 x축에 평행한 곡선이니까 y제곱은 4px 꼴일 거거든. y 마이너스 무언가의 제곱은 4p x 마이너스 무언가 꼴로 만들어질 거라고 항상. 괜찮아? 그리고 평행이동된 정도가 이 친구라고 1, 2라고. 여기가 1, 여기가 2가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지금 얼마지? 2잖아. 그리고 양수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가 2가 된다. 뭐 길이가 2라는 표현, 2고 양수라는 표현보다는 초점이 준선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이제 P가 양수가 되는 거고, 초점이 준선보다 왼쪽에 있으면 P가 음수가 되는 거야. 괜찮아? 저렇게 식을 채우는 거거든. 할 수 있겠어? 하나 더 해보자. 그냥 적당히 만들면 되지. 예를 들어서 F가 뭐 마이너스 1,3이라고 하자. 준선이 이번에는 X는 5라고 할까? 5 이렇게? 할 수 있겠어? X는 오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맞지? 맞지? 초점이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F가 마이너스 1,3이래. 여기서 뚜뚜뚜뚜뚜뚜 수선을 발리고 여기 센터 잡죠. 센터가 얼마야? 센터가 미가마 해봐. 뚜뚜뚜뚜뚜. 아 조금 넣지 마. 맞아. 2,3이야. 2,3. 얘가 뭘 나타낸다고? 평이동된 정도를 나타낸다고. 그리고 요 두 점 사이 거리가 얼마지 지금? 3이지. 걔가 P야. 근데 준선보다 왼쪽에 있으면 P는 음수. 그럼 마삼 이렇게. 괜찮지? 그럼 어떻게 돼?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 곱하기 마삼 곱하기 x 마이너스 이렇게 채운다는 얘기야. 할 수 있겠어? 성민도 한번 해볼래? 하지마? 좀 더 어렵게 해야지. 이번에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2,5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5라고 하자. 마이너스 이렇게 합시다. 자 이번엔 어떻게 돼? 준선이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됩니다. x 마이너스 5.
꼭지점이 마이너스 2,5래. 그럼 뭐 찾아야 되지? 초점 찾아야 돼. 초점. 초점이 더 오른쪽에 있겠지, 맞지? 얘가 초점이야. 초점 잡혀 어떻게 돼? 1,5. 오, 그치. 1,5. 그치. 자, 그러면 P가 얼마야? 3. 3. 양수인 거 맞겠지?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럼 이제 y 마이너스 그 꼭지점 5의 제곱. 그 다음에 4 곱하기 3 곱하기 x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 선생님 혹시 따라오고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잘 하면 좋겠어. 그 다음에 x제곱은 4py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덜 중요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거의 한 8대 2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비중이. 자, 해봅시다. x제곱은 4py 주어지고 이 친구를 이제 x축방 열어 n만큼 x-m의 제곱은 4p y-1 이렇게 되겠지. x축방량으로 n만큼 y축방량으로 n만큼.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 친구와 이 친구를 구별할 때 얘는 축이 x축에 평행한 풍선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얘는 축이 y축에 평행한 풍선의 방정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이차 함수가 축이 y축이랑 평행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그 축은 대칭축이랑 똑같은 거 알았지? 근데 이제 그냥 축이라고 하더라고 여기서는. 뭐 이름을 내가 붙인 건 아니라서. 괜찮지? 이렇게. 자, 그럼 해봅시다. 얘가 초점이 뭐였지? 0,p 준선 L이 y는 마이너스 p 꼭지점이 0,0 축은 뭐였지? 얘는 y축이니까 x는 0 직선이 되겠다, 맞지? 자, 이동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 x축으로 n만큼이니까 m, p 더하기 n 이렇게 될 거고 얘는 y는 마이너스 p 더하기 n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m, n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는 m 직선이 되나?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도형의 이동으로 할 거 도형 이동을 잘 하고 점의 이동으로 할 거 점의 이동을 잘 하면 됩니다. 자, 하나 해볼까? 예를 들어서 x-2의 제곱은 마이너스 2y 더하기 3 이렇게 해볼까? 그럼 이 친구는 누굴 평이동한 거지? x제곱은 마이너스 2y를 평이동한 거지, 맞지? x축을 얼마만큼? 2만큼 y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자, 그럼 f를 찾으라고 하면 여기는 p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맞지? 그래서 0, 마이너스 2분의 1 잡고 준선 L은 이제 y는 2분의 1 잡고 꼭지점은 원점 잡고 축은 이제 x는 0 잡는 거지. 자, 이동해 봅시다. 그럼 f는 저기다가 2를 더하면 2, 마이너스 3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7이 될 거고 그다음 준선은 y는 2분의 1에서 y축 방향 평이동만 의미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지. 자, 그 다음 꼭지점은 2,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축은 x는 2가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냥 성실하게 하는 거야, 성실하게. 그리고 어쨌든 여기가 첫 번째 벽이긴 하더라고. 자기 아무런 부담이 없으면 좋은 거야, 알지? 좋은 거. 학생들이 어쨌든 꽤 귀찮아합니다. 잘했으면 좋겠어. 순서 괜찮아? 자, 우리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형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일반형은 그냥 전기한 형태를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풍무선의 방정식의 형태가 몇 가지인 것 같아? 가이나 풍무선의 방정식의 형태가 몇 가지인 것 같아? 축이 x축의 평행, 축이 y축의 평행. 항상 그렇게 두 가지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축이 x축의 평행. 이 친구는 뭘 가리키는 거지? y제곱은 4px를 가리키는 거야. y제곱이 있는 친구인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친구를 가리키는 거야. 이걸 전개하면 우리가 그걸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y에 대해서 2차가 있겠지. x에 대해서 1차가 있고 y에 대해서 1차가 있고 상수항이 있을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제로꼴로 정리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괜찮니? 그때 이제 단서가 하나 붙는데 A가 0이면 안 돼. A가 0이면 이제 그냥 Y만 남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안 되니까 A가 0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축이 X축의 평행, Y축의 평행이고 이건 사실 이제 이차함수를 가리킨 거지. 그래서 얘는 이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제로라고 이렇게 쓰는 거고 이제 B가 0이 아니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Y항이 없어져 버리면 전 X에 대한 식만 나와서 사실은 이제 X축이 수직인 trực 선 두 개가 그려지겠지. 뭐 한 개가 그려질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여기가 괜찮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하나 있거든. 점이 몇 개 있으면 3개 있으면 미정계수가 다 구해진다 맞지? 이렇게. 그래서 어떤 세 점이 서로 다른 세 점이 주어지면 그 세 점을 지나는 포물선이 존재한다면 유일합니다. 사실 한 직선에 있지 않은 세 점이 있으면 무조건 포물선이 그려지긴 해. 근데 사실은 이제 정확히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생기거든. 일단 이야기 조금만 해볼게. 여기 한 점, 여기 한 점, 여기 한 점. 요렇게 세 점을 지나는 요렇게 세 점, 이거는 안 되구나. 요렇게 세 점을 지나는 이제 포물선을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했어? 석준이 준서 상상했어? 근데 혹시 몇 개 생각했어? 몇 개 생각해야 될까? 수라야 몇 개 생각했어? 아까 그랬잖아. 점 3개면 유일하다고 맞지? 한 개가 상상돼야 되는데 40개 아니고 이거 하나 이거 하나야. 애초에 식의 형태가 달라버려. 그래서 이제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일단 하나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하나 존재하겠지. 이런 식으로. 맞지? 오케이. 그래서 항상 축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 2개고요. 축에 대한 정보를 주면 1개를 줄어드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걸 억지로 축에 대한 정보를 주는 방식이 하나가 있거든. 뭐냐면 선생님이 아까 첫 번째 그림에서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런 식의 이제 정보를 줘. 자, 이번에 몇 개가 상상이 되지? 이번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주어진 두 점 중에서 어떤 두 점이 이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있거나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있으면 하나밖에 안 그려져.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만 그려져.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가 없어. 맞지? 그래서 이런 정보를 방식으로 바탕으로 이제 어떤 정보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이제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내신에 한 문제는 나오는 편입니다. 그치? 자, 거기 쌤이 하나 예를 갖다 넣어놨거든. 00, 0 마사 32. 여기가 00이라고 하자. 그리고 여기가 0 마사라고 하자. 그리고 32. 내년에 이제 창문에서는 교과서를 뭘 쓸지 모르겠는데 일단 너희 1학년 때 교과서가 천재였거든. 천재전이었거든. 그거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쌤이 하나 따왔어. 이렇게 3개 주니까 결국은 이제 2개 이제 포물선 2개 나오지 않도록 정보를 줘버리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이거야. 지금 뭐라는 사실을 알았어. 우리는 이 친구는 축이 X축에 평행하다는 사실을 알았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축이 대칭축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거든. 그럼 관계식이 뭐야? 위에 거 위에 거. 그럼 이렇게 쓰고 시작하는 거야. y 제곱 더하기 a 라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제로. 요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저 세 점 지나는데 미정계수 몇 개? 3개. 대입하면 성립하면 끝나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해봅시다. 00 넣으면 이제 C가 0이라는 거 알 수 있고 0 마사 넣으면 마사 16 마이너스 4y인가? 아닌데 마이너스 4 B지 B 는 제로 이렇게 되어서 이제 B가 4라는 사실을 얻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4 더하기 3a 그리고 B가 4 그 다음에 Y좌표가 2 그러면 8. C가 0이었으면 0 이렇게 되겠지. A는 마사가 되겠지. 마사.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식이 y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y는 제곱 이렇게 정리해서 얻으면 이제 문제 요건을 잘 처리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에서 이렇게 주면 2차 함수에서 여기가 뭐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대 플러스 4 여기를 마이너스 4라고 하고 여기를 0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풀지 보통 관계식을 2차 함수 관계식 어떻게 보여? y는 x 다 미안 a를 빼먹었어. a 곱하기 x 곱하기 x 더하기 4 이렇게 쓰잖아, 맞지? 괜찮아? 절편 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이 친구도 y축에 대한 어떤 절편 느낌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돌렸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x는 a y 더하기 4 이렇게 하고 3,2를 대입해서 성립한다로 풀어도 괜찮아. 이건 교과서에서 소개된 풀이라서 쌤도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쌤도 평소에 쓰는 풀이는 아니긴 하거든. 왜냐면 이제 그냥 미정규 3개 넣고 하는 1차원 3개 풀이 사실 더 빨라 보통. 별 차이가 없어서 그냥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정도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쌤이 이제 중요 유형이라고 정리해놓은 게 있거든.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너희 그 학교 기출 문제 뽑을 거잖아. 그러면 신일고 빼고는 개성 아예 기출도 없고 왜냐면 수행으로 다 대체했다고 했잖아. 창문 같은 경우가 시험 이제 많이 꾸준히 쳐왔는데 그 거의 난이도가 뭐 그냥 공부를 하면 맞을 수 있는. 쌤도 어떻게 학생들한테 이야기했었냐면 그냥 교과서랑 RPM을 다 풀 수 있으면 100점이다라고 해요. 그럼 합리적이지 않은 난이도이잖아 사실. 그럼 변별이 돼 안 돼. 변별이 안 될 거 아니야 사실은. 근데 너희는 이제부터는 뭐야? 절평이 아니라 상대평가잖아, 맞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 근데 그 진짜 어떻게 나오냐면 한 절반 정도는 내가 방금 했던 이 수준 문제 있지. 진짜 한 10몇 번까지 이 수준 문제만 나와. 그럼 이제 못 맞출 기가 없잖아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달라질 거다 앞으로. 달라질 거다. 그래서 이제 쌤이 봤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더 중요해지게 될 거다. 물론 사대국어에는 좀 달라. 사대국어는 일반 건데 거기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명이 기하를 애정하시는 쌤이 있대. 무식하게 됐다고 하더라고. 자 일단은 봅시다. 자 거기 한번 그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적어놓은 걸 같이 한번 읽어보자. 2차 국수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최소한 수능 기준으로는 의미 있는 문제는 다 정의 문제야.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물선의 정의가 뭔데? 한 정점 그리고 한 정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치야. 쌤이 지금 강의로 5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5페이지.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포물선 위에 한 점 P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같은 거야. PF는 pH라고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해야 되냐면 포물선 위에 점이 거기 빨간색 표시하는 거 있잖아, 그렇지? 포물선 위에 점이 주어지면 뭐라고? 초점과 연결해. 그리고 준선의 수선을 내려. 그리고 길이 갖다 표시해. 그게 너희들이 항상 해야 되는 루틴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포물선 위에 점이 주어져. 그럼 초점이랑 연결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포물선 위에 점이랑 점의 준선의 수선을 내려. 그리고 둘이 길이 갖다 표시하는 거야. 여기까지 하고 나서 생각해도 괜찮을 정도로 중요해. 그냥 생각 안 해도 돼. 약간 과장하자면. 진짜 중요합니다. 자, 해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인데 삼각형 AFH의 넓이를 구하래. 잠깐 고민해 볼래? 한번 풀어 보십시오. 풀어봤어? 뭐야? 이 문제 잠깐 풀어보라니까. 못 때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은 지금은 준선이 있어 없어?
준선이 없어. 그럼 준선을 그려. 지금 초점이 뭐였지? 초점이 좌표가 뭐야? 1,6이잖아, 맞지? 그럼 준선은 x는 마이너스 1 직선이야. 그 다음 뭐하라고? 준선에? 이거 y축이 아니라 준선의 서선의 발을 내리는 거라고. 이렇게. 너도 또 왜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 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겁니다. 알았지? 항상 포물선위에 점이 주어지지 않았지? 그러면 초점 연결해. 준선이 없네? 준선 그려. 그리고 준선의 수선의 발 내려. 그리고 길이 갖다 표시해. 그리고 생각해.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알겠지? 이게 기본이야, 기본 항상.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생각하는 거긴 합니다, 사실은. 이제 과장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과장하면. 그리고 여기 봐, P가 아니고 A였구나. 맞지? 풀었어? 자, 풀었어? 뭐지? 자, AF 길이가 5랍니다. 그럼 이 길이가 얼마라고? 5랍. 근데 이 길이도 1이고 이 길이도 1이니까 이 길이가 3이 되고 그럼 이 길이가 4고 끝났네. 맞지? 3이 6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 쉽잖아, 맞지? 근데 저 준선 그리고 준선 그리고 수선의 발을 내리고 길이 갖다가 표시하는 게 선행되어야 쉬운 문제인 거야. 기본이 기본. 다른 진짜 모르겠어. 하여튼 수학 중에서 그리고 거의 모든 단어에서 이만큼 정의가 많이 쓰이는 단어는 사실 잘 모르겠어. 진짜 정말 중요해. 자, 그다음 두 번째 해볼게요. 두 번째. 이것도 내신에 진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 이 유형 문제는 안 나올 수가 없어. 안 나올 수가 없어. 아, 물론 이제 선생님이 상식이 없으실 수 있는데 그럴 리는 없다. 그렇지? 더 일어나기 힘든 일. 수학에 대해서는. 자. 어쨌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라고? 연결. 물론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준선이 없네. 준선이 그래. 수선할 수선. 그리고 길이다. 길이. 쌤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골랐는데 개념 원리 다 있더라고. 이따가 이제 이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자, 두 번째 문제 잘 풀었니? 자, 뭐 이것도 거의 뭐 한 줄 컷이지. 한 줄은 과정이고 그림을 이제 잘 그리면 되지. 일단 이거 표시 다 했어? 맞지? 문제에서 그러면 AP 더하기 PF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 있잖아. 근데 PF랑 pH는 어떻다고? 같다고. 당연히 이렇게 주겠지. 그럼 AP 더하기 pH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다시 여기서 포물선 위에 한 점을 거쳐서 여기까지 길이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최소가 되겠어?
이렇게 해야 최소가 되겠지? 여기 P가 있어야 아니구나. 여기에 P가 있을 때 길이가 최소일 거 아니야, 맞지? 당연히 항상 직선거리가 제일 짧아 무조건. 최대한 거리는 직선거리야. 그럼 이 길이 얼마야? 10. 이 길이 얼마? 3. 답은 13. 괜찮지? 이거 잘하고 있어? 잘했어? 너무 이렇게 그치. 이런 표정을 보고 있었어가지고 매우 잘한 줄 알았지. 자, 어쨌든 해봅시다. 자, 세 번째 것도 봅시다. 세 번째 것도. 세 번째는 그거보다 약간. 근데 그래도 푸는 방법은 똑같다. 해야 될 행동을 하느냐가 기준입니다. 멋있는데? 멋있는데? 자. 승률이도 잘 풀었어? 오, 자 봅시다. 이제 이거는 이제 무기 중심은 우리가 이제 그 좌표를 다 넣어서 3분 나누면 된다는 사실 알잖아, 맞지? 일단 갖다 표시는 다 되어 있어야 돼. 준선 그려야 되고 갖다 표시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 중심의 x 좌표가 2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6이라는 사실까지 찾아놓고 나서 그럼 AF는 뭔데? AF는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야. 요 길이는 x1이 될 거고 요 길이는 2가 되겠지. 그래서 x1 더하기 2가 AF인 거야. 같은 방식 BX는 x2 더하기 2가 되겠지. CF는 x3 더하기 2가 되겠지. 그러니까 다 더하면 12가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지. 괜찮아?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진짜 잘 나와. 너무 잘했어. 당황스럽기는. 쓰라 쉬워? 지금? 조금 쉬운 거지 지금. 멋있다. 나중에 그냥 초고수 되겠네. 자, 어디서 봅시다. 다음 페이지로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아까 뒤에 적어놓긴 했는데라고 했던 얘기입니다. y제곱 4px는 항상 p, 2p를 지납니다. 이제 그림 그릴 때 쓰는 요령이 아깝고 실제로 쌤이 기출을 뒤져봤는데 그걸 써서 뭐 이득을 크게 보는 문제는 하나도 없더라고. 자, 그냥 이렇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동그라미 3번에 있는 얘기가 조금 많이 중요하거든. 요건 약간 별표, 작은 별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모선의 초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이제 AF분의 1 더하기 BF분의 1이 P분의 1이라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실 수능기출 문제 중에서도 이거 한 줄이면 이제 문제 90% 끝나버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꼭 알았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밀고요. 그냥 일단 조금 그림을 크게 그리는 게 근데 리스크가 적어서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고.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 뭐지 처리할 때 기본적으로 도형 단원에서 피타고라스랑 닮음을 안 쓰고 문제를 풀기는 사실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피타고 닮은 그냥 기본값이라고 생각해 줍시다. 항상.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여기서 편의상 이 길을 내가 스몰 a라고 하고 이 길을 스몰 b라고 할게. 근데 내가 지금 하지 않은 행동이 뭐지? 무조건 하라고 해놓고 수선발 내리고 무조건 하라고 했잖아. 지금 합시다. 수선발 내리고 그럼 요 길이가 이제 b가 되는 거고 수선발 내리고 요 길이가 이제 b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턴을 해봅시다. 그 다음 턴 어떻게 할 거냐면 사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닮은 직각삼각형을 3개 찾을 수 있거든. 물론 이제 더 만들면 그만인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두 개에다가 요 삼각형까지 이제 추가해서 보통 이야기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아 이건 좀 별론데 이렇게 가지 말고 이제 이렇게 연장해서 이렇게 수선을 발내리게 되면 이 큰 직각삼각형도 닮음이긴 합니다. 근데 보통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저 작은 거 두 개를 가지고 푸는 경우가 조금 더 많긴 하거든. 꼭 그래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 알았지? 큰 쪽으로 푸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쨌든 닮은 3개 중에 2개를 가지고 비례식을 만들면 풀리는 거야. 괜찮니? 성민 혹시 이가 잘 안 됐지 지금? 그러니까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닮은 건 당연한 거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수선에 발내리는 이 큰 삼각형도 닮음이라.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은 거 맞죠? 오케이. 자 그럼 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AF 대 요 길이는 BF 대 요 길이와 같다로 비례식 세울 거야. 괜찮지?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지? 요 길이가? 이 길이가 얼마야? 말해줘. 어? 이 길이가 얼마냐고? 왜 B라고 써놨지? 바보야. A잖아. 이거 쌤 잘못. 요 길이 얼마야? 나도 말 안 해. 빨리 한 명 말해줘. 요 길이 얼마니? 와다. 슬아야 너가 말해줄래? 이 길이 얼마야? A지. 그럼 요 길이 얼마인지 알겠어 혹시? 요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가 얼마야? 혹시 너 뭔지 아침에 성윤아 엄마랑 싸우고 나왔어? 아니 진짜 성윤아 요 길이 얼마야? B요. 요 길이도 얼마야? B요. 그럼 이거 둘은? B. 요 길이 얼마야? A 빼기. A 빼기 2P야? 혹시 이 길이 얼마인지 알겠어? 이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전체가 2P에서 P만큼 빼면 되지. 그래서 여기는 2P 빼기 2P. 괜찮지? 구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그럼 비례식 세면 끝났어. 해봅시다. A 빼기 2P 대 A는 2P 빼기 B 대 B 이렇게 된 거야. 이제 2AP 마이너스 AB는 AB 마이너스 2BP 이렇게. 자 그러면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2AP 더하기 2BP는 2AB 이렇게 이제 이가 다 약분될 거고. 근데 양면을 이제 AB로 나누고 P로 나눌 거거든. 그러니까 정확히 ABP로 다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ABP분의 1 이렇게 다 한다고 생각해. 여기는 B분의 1이 되고 여기는 A분의 1이 되고 여기는 P분의 1이 되는 거야. 아까 A가 AF, B가 BF, 그리고 P. 이거 정리 끝난 거지.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관계는 이제 이거분의 1 더하기 이거분의 1이 이제 P분의 1과 같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저 닮음 자체가 중요한 기하적 성질이라서 문제를 만들 때 뭔가 있어 보이는 성질이라서 저걸 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저 닮음을 매번 찾아서 문제를 푸는 건 낭비거든. 그냥 공식으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이제 이해 있는 거 있거든. 그거 한번 풀어볼래? 초점을 지나는 직선 문제는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
풀었니? 일단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지식으로 푸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만약 쌤처럼 저렇게 안 풀려면 아까 어떻게 하면 돼? 이 그림이 그 그림이잖아, 맞지? 수선을 발려주고 수선을 발려서 두 직각삼각형이 닮은 풀면 구해집니다. 네, 지식으로 공식을 알고 있으면 그냥 대입만 하면 풀립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이것도 평가 문제잖아, 맞지? 이렇게 잘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범 풀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한다고? 내가 여기 이거 증명하면서 했던 그 과정 있지? 즉 길이 갖다 표시하고 수선을 말려드리고 수선을 말려드리고 두 직각선이 닮았다 계산하면 그냥 바로 풀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책 잠깐 봅시다. 책 잠깐. 자, 14페이지 가겠습니다. 뭐 1번은 잘할 수 있겠지. 뭐 초점의 좌표 주어지고 준선 주어졌을 때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일반형으로 주어진 거를 이제 표준형으로 고치고 꼭지점, 초점, 준선 찾는 겁니다.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친다는 말은 제곱이 있는 항을 기준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만 해볼까? 자, 2번에 1번을 보겠습니다. 2번에 1번을 보게 되면 이제 x, y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y 더하기 17은 제로 이렇게 합니다. 그럼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제곱이 포함된 항을 기준으로 일단 완전 제곱식 만들어. 그럼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지. 그리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다른 쪽으로 넘기는 거야. 그러면 8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그럼 결국은 얘가 이제 4 곱하기 2니까 이제 p가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y 제곱은 4 곱하기 2 곱하기 x를 이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행동한 거니까 초점 준선 꼭지점 찾고 초점 준선 꼭지점 찾아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방금 쌤이 했던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면 돼. 어떻게 한다고? 제곱이 있는 항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다. 문자를.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쪽 변으로 옮겨버린다. 괜찮지? 그러면 지금처럼 얼마큼 평행동작인지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좀 괜찮아?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쌤이 이거는 이제 아까 저기 구석에서 이제 예를 들었던 문제지. 성윤이가 이거 잘 대답을 해줬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이제 최단거리 구하는 거. 이제 AP 더하기 P. 평행한 직선이니까 뭐 더 쉬운 거군요. 하여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5번 아까 최소값 했던 거 이야기했었고요. 자, 연습 문제에 보게 되면 풀어줄 만한 문제가 2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27번이랑 28번 두 개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자취 방정식 구하기 문제인데 타원에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하긴 합니다.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에서도 자취 방정식이 중요했거든. 근데 학생들이 어려워해서 잘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취 방정식 자체는 중요한 아이디어긴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이제 첫 번째 할 일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을 우리가 자취를 찾고 싶은 그 점 있지. 만족하는 점을 P, X, Y가 잡는 거야. X, Y. 그리고 이제 주어진 등식 관계를 이용해서 사실 주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등식을 만든 거지. 등식을 이용해서 X, Y의 등식 관계를 뽑아내는 거지. X, Y의 등식 관계를 뽑아내는 거고 이 X, Y 등식 관계 이거 자체가 이제 자체 방정식 혹은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해봅시다. 거기 문제에 보게 되면 이제 포물선 x제곱 마이너스 8y 더하기 16은 제로가 있어. 근데 움직이는 p와 o에 대해서 OP의 중점을 q라고 할 때 q가 나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셔놨어. 그러니까 p는 이거 위에 점인 거지. p는 이제 p는 이거 위에 점인 거고 이제 q라는 점의 자체 방정식 구하는 거야. 그럼 q를 x, y라고 하잖아. 나는 이제 x, y 사이에 등식 관계를 얻고 싶거든. 근데 이제 p를 그러면 이제 좌표를 표현을 해야 중점을 구할 수 있으니까 p를 a, p라고 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x는 뭐지?
원점과 P의 중점이니까 2분의 A가 되고 Y는 2분의 B가 되는 거지. 그리고 A, B는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한다고. A제곱 마이너스 8B 더하기 16는 제로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XY 사이의 등식을 XY의 등식을 얻고 싶으니까 A와 B를 소거하고 X와 Y를 대입해야 되겠지. A 대신에 2X를 그리고 B 대신에 2Y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어이쿠야 이걸 정리하면 이제 XY에 대한 등식이 나왔으니까 그게 답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양변을 4로 나누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4는 제로가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도입방정식 구하는 걸 연습 많이 하십시오. 자, 그다음 28번은 언제 수능인지 모르겠는데 뭐 기하 기출은 약간 약해서 자, 초점이 F인 포물선 이제 Y 제곱은 8X가 있는데 포물선에 내린 준선 내린 수선의 발을 P라고 하고 이제 BF와 포물선이 만나는 조점을 C와 D라고 같이 일단 그려봅시다. 이렇게 아마 최근 수능인 것 같긴 합니다. 쌤이 잘 모르는 익숙하지는 않은 문제거든.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 순서 불러놓고, F가 지금 2,0이겠지, 2,0.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길이 같은 점을 찾아야 돼서 길이 같은 이렇게 쭉 그려야겠다. 별로 안 맞아 보이는데 어쨌든 합시다.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고요, 여기가 D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BC랑 CD랑 길이 같다가 좀 중요한 정보거든. BC랑 CD랑 길이 같다. 안 같아 보이는군요.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동들이 뭐지?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리고. 괜찮지? 근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면 어떤 일이 생기지? 사실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아질 뿐만 아니라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몇 대 몇이 되지? 1대 2가 되겠지. 이 직각삼각형과 이 큰 직각삼각형이 1대 2 닮음이 되는 겁니다. 괜찮지? 내가 여기를 A라고 할게. 여기를 2A라고 할게. 여기까지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여기를 A라고 할게. 여기를 2A라고 할게. 어? 그렇지. A분의 1 더하기 이거 안 쓰면 어떻게 하면 또 수선발 수선을 내려서 닮으면 쓰면 된다고 맞지? 이거 그냥 공식 아니까 하고 2의 1분의 3 2분의 1이니까 A가 3이야. A가 3 여기가 3 여기가 6 2점 좌표 찾을 수 있고 C점 좌표 찾을 수 있고 해봅시다. 천천히. 일단 여기가 요 길이가 6이래? 그럼 요 길이가 6이잖아, 맞지? 근데 요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 요 길이가 2거든, 2. 요 길이가 4가 되겠지. D점이 잡히면 4칸마야, 4칸마. 그리고 이 포물선 관계식이 Y제곱은 8X였어. 그럼 X에다 4를 집어넣게 되면 X에다 4를 집어넣으면 Y는 4루트 2가 되겠지. 이제 뿔마니까 여기는 Y축 아래, X축 아래에서 마이너스 4루트 2가 될 거야.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3이니까 3에서 2를 빼면 여기 1이 되는 거거든. 여기다 1 넣으면 Y는 2루트인데 X축 뿔마 2루트인데 이제 X축 위에 있으니까 2루트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이 점은 이 점과 이 점의 그 뭐지 중점이거든. 여기가 X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 1, 4 중점이야. 그러면 요 점의 Y좌표는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4루트에서 2루트 2까지 6루트 2 커졌어. 2루트 2에서 6루트 2 커지면 8루트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A점의 Y좌표가 8루트 2가 돼. 여기다가 Y 대신에 8루트 2 대입하면 64 곱하기 2거든. 는 8x야. 따라서 X좌표가 16이 된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어. 그럼 삼각형 ABD 넓이를 구하기 위한 이제 모든 정보가 모인 거지. 요 길이가 18이 되고 여기서 손을 내리게 되면 마이너스 4루트에서 8루트 2까지의 차이가 될 테니까 12루트 2가 높이가 될 겁니다.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12루트 2가 넓이가 됩니다.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결국은 이제 도입 방정식을 아이디어가 안 쓰이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기하적 해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하적 해석의 근본은 정리하자. 그게 되어야 다시 처리할 수 있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포문선이 끝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